안녕하세요. 헤드셋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주요 사업들은 호남고속철도가 2014년에 개통했고 수서고속철도가 16년에 개통됐고 그 다음에 강릉선, 중앙선 등의 고속열차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 스톡은 인구 대비하면은 선진국과 비교국에 비해서 본다면 중국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란 수준이고 국토 면적당으로 보더라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는 프랑스나 일본에 비해서 약 1000km 이상이 부족하고 인구 기준으로는 4000km 이상이 더 투자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고속철도의 지역발전 연구를 확인해 보니 프랑스에서 그 고속철도 수혜 지역,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같은 지역이 파란색 원으로 표시가 됐는데요. 이 점선들이 평균치를 얘기를 하는데 고속철도 수혜 지역은 인구 증가나 그 다음에 GRDP 증가가 초록색인 파리 지역보다 더 많이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노란색은 고속철도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평균보다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속철도를 전국에 있는 각 도시에 영향권 안에 두는 것이 지역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 그나마 광역철도가 좀 있지만 동경, 런던, 파리권에 비하면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년간 철도 투자가 주로 일반 고속철도에 되다 보니까 도시철도보다도 낮은 광역철도 비율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광역철도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50%는 일반 철도 노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전히 광역철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권을 본다면 지방에 있는 광역철도는 전체의 3.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굉장히 광역철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3차 때 확정된 광역철도 중에도 지방권은 4개, 수도권은 13개여서 앞으로도 당분간 광역철도의 불균형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문제점은 철도망이 건설이 됐는데 일부 구간에 단절 구간이 있습니다. 문경 김천 구간이 없어서 중부 내륙철도와 남부 내륙철도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남선, 전라선 등의 기존선에 급기울기하고 급곡선이 있음에도 고속철도가 운행되기 때문에 고속열차라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선 같은 경우는 강릉 삼척 구간이 다른 앞쪽 구간과 뒤쪽 구간은 모두 200km급으로 설계된 데 반해서 강릉 삼척 구간은 70km로 설계가 돼 있어 그 고속 운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건 변화와 철도의 역할 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입니다. 앞서 개회사와 축사에서도 나왔지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10년 앞서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잘 살펴보니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철도 이용, 특히 고속철도 이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이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있는데 세계철도연맹은 올해 벌써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그 수요가 줄었지만 올해 80% 수준, 그리고 2023년이나 2024년에는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 종합계획에서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연계 협력을 통한 지방 광역권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계 협력을 위해서는 광역교통 네트워크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넷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철도 화물 수송은 90년대부터 계속 감소 중이지만 저희 연구원의 예측 결과 앞으로 향후에는 204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철도는 무엇보다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고속 광역철도 중심의 운영으로 철도 수송 분담률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교통사고 감소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국가 균형 발전의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를 확충하고 권역 내 이동성을 높여서 경쟁력 있는 광역 경제권 형성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수혜 지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침체된 지방도시 활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철도 이용 전 과정에서 이용자 편리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철도 산업의 수출 확대와 핵심 기술 상용화 등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해서 차량 신호등 철도 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먼저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용량 부족 해소와 기존 노선 급행화를 위해서 급행화에 대해서 총 4개의 노선이 선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선정된 노선은 경부 고속선 수색 금천구청입니다. 수색 금천구청 구간은 1차 국가철도망 때부터 계속 고속선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경부 고속선 광명 평택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평택 5선간이 복복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명 평택간도 복복선을 만들어서 선로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분당선 왕십리 청량리 구간에 지금 현재 1개의 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선의 일부가 그 청량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그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1개 노선을 더 건설을 해서 왕복선을 만들면 보다 많은 분당선이 청량리까지 청량리에서 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업은 공항철도의 급행화입니다. 지금 현재 공항철도의 속도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항고속도로 옆으로 가는 공항철도를 보면 버스와 승용차보다도 느린 것을 볼 수 있는데 공항철도를 고속화해서 좀 더 빠르게 운영 효율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단절 구간 연결과 전철화 사업입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중부 내륙철도와 남부 내륙철도 사이에 단절 구간인 문경 김천 구간을 하루속히 연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점촌 영주 간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철도를 고속화하고 고속철도의 운행 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선정한 사업은 서해선과 경부 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서해선이 여의도를 종착역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업이 현재로서는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이 수도권과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해선의 일부를 서해선을 경부 고속선과 연결하여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평택 부발선입니다. 평택과 부발을 연결해서 부발 이후에는 KTX 강릉선까지 연결해서 강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릉 삼척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릉 제진과 삼척에서 포항까지는 다 200km 이상의 설계 속도를 갖고 있는데 이 구간만 70km 수준의 설계 속도여서 설계 속도를 이 지역도 200km까지 늘리는 사업입니다. 전라선의 고속화입니다. 현재 전라선은 기존 일반 철도의 전철화만을 하고 일부 직선화를 통해서 고속열차가 운행하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고속열차의 그 운용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하고 익산 구간의 전라선에 더 고속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고속화하는 그런 대안입니다. 가수원 논산입니다. 서대전을 거쳐서 그 호남을 일반 철도가 갔었는데요. 그게 고속화가 되면서 서대전을 거쳐서 호남 지역을 가는 열차가 이쪽을 다니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나치게 꼬불꼬불한 길이어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남과 대전, 충청권이 어떻게 보면 단절된 그런 상황인데 가수원과 논산 구간을 좀 직선화해서 이쪽에도 고속 열차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다음은 원주 연결선입니다. 충북선을 타고 올라가서 중앙선을 타서 그다음에 바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 원주 연결선을 만들어서 만종을 통해서 강릉선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입니다. 본 제4차 국가철도 있는데
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고속열차의 그 운용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하고 익산 구간의 전라선에 더 고속 과수원 논산입니다. 서대전을 거쳐서 그 호남을 일반 철도가 갔었는데요. 그게 고속화가 되면서 서대전을 거쳐서 호남 지역을 가는 열차가 이쪽을 다니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나치게 꼬불꼬불한 길이어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남과 대전, 충청권이 어떻게 보면 단절된 그런 상황인데 가수원과 논산 구간을 좀 직선화해서 이쪽에도 고속 열차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다음은 원주 연결선입니다. 충북선을 타고 올라가서 중앙선을 타서 그다음에 바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 원주 연결선을 만들어서 만종을 통해서 강릉선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입니다. 본 제4차 국가철도망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의 확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기존선을 개량한 사업이고 또 하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선 개량형 사업은 3개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로 신탄진 조치원 구간, 경부선의 신탄진 조치원 구간에 광역철도를 운행하는 사업이고 3단계 사업은 강경과 계룡 구간을 그 광역철도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대구권 2단계는 지금 현재 대구에서 구미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역철도를 김천까지 연결해서 김천, 대구, 구미를 연결하는 광역경제권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권의 대전, 세종, 조치원, 오송, 그 다음에 충북선을 이용해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북과 세종을 연결하는 그런 광역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광역철도입니다. 서대구를 출발해서 대구 경북의 신공항을 연결하고 그게 의성까지 중앙선이 정차하는 의성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입니다. 이것은 진영에서 울산까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구간의 많은 속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산 울산 사업은 노포에서 울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 나주 광역철도입니다. 광주 상무역에서 나주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입니다. 지금 현재 하양까지 그 확장이 확정된 대구 지하철 1호선을 금호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용문 홍천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용문 홍천은 중앙선의 용문역에서 홍천까지를 연결해서 강원도를 광역철도로 연결하는 강원도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탄 청주공항 광역철도입니다. 청주공항과 동탄을 연결해서 충북의 수도권 접근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는 현재 광역철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대광법의 그 지정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이 지정기준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기준 제도 개선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3개 노선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다만 이제 서부 권역의 광역 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포, 한강 등 2기, 3기 신도시가 서울까지 연결되는 그런 고속으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 필요해서 저희가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를 제안드립니다. 노선은 장기에서 부천 종합 운동장까지의 노선입니다. 지자체에서 이 노선 말고 더 규모가 큰 노선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여러 대안을 저희 연구진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라든지 수도권 지방 간 투자 균형, 그다음에 기존 노선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연구진은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를 장기 부천 종합 운동장으로 제안드립니다. 또 다른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노선입니다. 역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기존선을 연장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존선을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별내선 연장입니다. 별내에서 별가랑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당선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기흥까지 운행되는 분당선을 오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인천 2호선을 서구에서 고양 일산 서구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송파 하남선입니다. 오금까지 연결되는 3호선을 하남시청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위례 삼동선입니다. 위례 지역에서 삼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일산선 연장입니다. 지금 현재 대화까지 가고 있는 일산선을 파주 금릉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강동 하남 양주선입니다. 이건 9호선 강동역에서 남양주까지를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대장에서 홍대 입구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위례 과천선입니다. 정부 과천청사에서 복정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입니다. 용산에서 삼송까지 사업입니다. 신분당선 호매실 봉담입니다. 호매실까지 사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봉담까지 더 연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2경인선 청학 노원사입니다. 신구로선은 시흥 대하에서 목동까지 연결됩니다. 고양 은평선입니다. 창릉 신도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신도시 입주 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서울까지의 출퇴근을 도와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발전 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물류 수송을 위한 노선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선입니다. 대하에서 새만금항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부산 신항 연결 지선입니다. 부산 신항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합 산단 산업선입니다. 대구 산단까지 현재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을 대합 산단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 신항선입니다. 동해항과 삼척 해변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산업발전 기반 조성 사업은 현재 오송에서 운영되고 있는 철도 종합 시험 선로가 반복선으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시험 용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3.6km의 선로를 신설해서 순환선 12.3km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주황색이 아닌 이 검은색으로 이제 반복 운행을 하기 때문에 선로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걸 순환선으로 전환해서 보다 많은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북 대륙철도 연계 준비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없지만 기시행 사업으로 돼 있는 강릉, 제진 등 4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저희가 OSJD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는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추가 검토 사업은 리스트를 저희가 24개를 올려놨습니다. 이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한 사업의 노선도 전체를 보여드리면 왼쪽이 전국적으로 전국 철도망이 되겠습니다. 지역마다의 광역철도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은 수도권 사업을 표시한 사업 노선도입니다. 이 노선도를 바탕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지역을 특정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4차 계획의 실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계획이 완성이 되면 영업거리는 현재 4,274.2km에서 5,137.2km로 23% 증가하게 됩니다. 전철화는 특히 더 많이 증가해서 28% 증가하게 되고 이런 철도 연장은 현재 철도 수송 분담률 1.5%를 5.5% 이상 향상시켜서 17%까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 운영 효율화입니다. 서울 수색 구간의 용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리고 광명 평택 구간도 용량이 2배가 됩니다. 이런 용량 증가는 고속철도 수요 증가로 이어질 텐데 저희가 예측한 결과 일일 최소 12만 명이 더 이용할 것으로 보고 2019년 고속철도 실적 기준 승객 1인당 평균 운임이 약 27,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최소 32.4억 원이 증가하고 연간 1조 2천억 원 정도의 수입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문경, 김천 등의 단절 구간을 연결해서 고속철도를 더 운영하면
효율성이 더 제고될 것이고, 고속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는 경우 철도공사나 주식회사 SR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그 수입 증가는 선로 사용료 납부액 증가로 이어져서 국가철도공단의 시설 부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 인천공항철도를 고속화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일반 철도가 66분 걸리는 것을 51분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수요가 발생을 하고, 이에 따른 그 수입은 연간 한 308억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금 현재 재정으로 좀 메꿔주고 있는 인천공항철도의 수입을 증가시켜서 재정을 아끼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거점 간 이동 시간 단축입니다. 고속 서비스의 확대 효과는 서해안에서 특히 많이 이루어져서 서울에서 홍성까지 현재 2시간 21분 걸리는 것을 48분으로 줄여주고, 서천까지도 많이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강릉까지의 시간도 1시간 이상 단축이 되고, 광주하고 강릉, 소위 말하는 강호축의 연결성도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전라선을 고속화하기 때문에 30분 이상 시간이 단축이 될 것이고, 문경 김천선을 연결해서 미싱링크를 연결을 하면 진주까지 1시간 정도 단축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삼척까지 그 설계 속도를 향상을 시키게 되면 상당히 많이 걸리는 5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 거리가 1시간 반 정도로 단축되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부산까지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시간 단축 효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는 국민생활 여건 중에서 특히 출퇴근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 거의 출퇴근 시간이 반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전국권에서도 상당 부분 시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역시 실제 단축 효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산업 발전 기반 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도 종합시험선로의 순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3.7km 정도의 선을 연결하면 순환선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일 24회 280km 정도만 시험을 할 수 있던 것을 1일 120회 1474km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현재 철도 종합시험선로를 통해서 해외 수출 차량이 많이 테스트되고 있는데, 그 테스트되고 있는 그 용량을 늘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도 차량 제작사 등 철도 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계획 기간 외까지 반영을 해서 보면 지금 저희가 제안드리는 사업의 총 투자비는 114.7조가 됩니다. 여기에는 기시행 중인 사업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철도 투자액, 저희 계획 기간 중에 총 철도 투자액은 90조 원입니다. 90조 원이기 때문에 이 90조 원을 투자하게 되면 생산 유발 효과가 175조 이상, 부가가치 효과가 73조 가까이 발생을 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48조 8,500억 원으로 추산되면서 고용도 46만 8천 명이나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